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광운대학교 인재상과 2019학년도 자소서 문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학년도에 광운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이번 영상과 함께 매력있는 자소서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자, 함께 보실까요? 광운대학교의 멋진 야경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이 캠퍼스에서 거니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인재상과 자소서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네, 함께 살펴봅시다. 자, 광운대학교는요, 광운대학교의 창학정신은 자립정신의 자세를 확립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 이념을 참빛, 참과 빛 정신이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이 광운대학교 종합전형의 전형명도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참과 빛이라는 것이 참,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고 참 인간상 정립, 그리고 빛은 참을 세상에 전파하고 국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교육 이념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폭넓은 시야와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광운대학교 입학하셔서 꼭 이런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운대학교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광운대학교는요, 요 IT형 인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넓게 배우고 깊게 탐구하는 IT형 인재를 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T자라는 알파벳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바탕을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넓게 먼저 탐구한 후에 그 중에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이렇게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이런 T자형 인재를 광운대학교에서는 뽑고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멘토님, 요 앞에 I는 뭔가요? I는 바로 여러분 인터페이싱의 I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넓게 배우고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광운대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전공만 깊게 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어떤 지적 깊이, 배경이 없다면 융합하거나 이렇게 통섭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내가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 한들 주변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역량이 없다면 그것도 미래의 광운대학교 인재로 길러나갈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부에서 소재 뽑으실 때요, 이런 포인트들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굉장히 충실히 하면서 참여했던 경험의 다양성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 포인트들을 살피셔서 소재를 뽑아서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융합적인 사고력, 미래 지향적 사고력, 사회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도전 정신, 이렇게 5개의 역량을 갖춘 실사구시형 인재를 광운대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재상 살펴보고요. 과연 자소서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고요. 자기소개서 유의사항부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경우에 서류평가에서 0점토는 불합격 처리되는 것, 공인 어학 성적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수학과 외국어 등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부터 강조된 점이죠, 여러분.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 자신의 성명, 출신 고교, 그다음에 부모나 친인척을 포함한 실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기재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주의해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 보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띄어쓰기를 포함한 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완성한 글자가 천자 이내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인데요. 3개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재 구성을 2개까지는 하셔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750자 정도씩 이렇게 두 소재의 비중을 좀 비슷하게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3개 소재로 하실 때는 500자 내외로 하셔서 역시나 3개의 소재의 비중을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멘토님, 소재 1개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소재 하나로 썼을 경우에는 학생의 활동의 다양성이나 경험의 풍부성 등을 평가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 하나로 1500자를 다 구성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재를 더 발굴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아직 우리 여름방학까지도 생기부가 마감되지 않는 거니까 더 소재를 추가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개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3번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하여 천자 이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 대교협 공통문항의 1, 2, 3번은요. 각각의 1번, 2번, 3번의 소재를 뽑는 방법을 해설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4번 자율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운대학교 2019학년도 4번 자율문항은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 학과나 부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 및 향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묻는 4번 문항을 작성하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이유는 대부분 자기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탐색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탐색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 학업계획이나 진로계획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번 질문이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진로,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전공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운대학교 무슨 과 홈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은 교육과정, 또 교과목 이런 것들이 학년별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이렇게 쫙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대학 들어가면 이러이런 분야를 배우는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로계획에서도 구체적인 거, 내가 그냥 전 연구원이 되겠어요가 아니라 무엇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 4번 문항을 매력 있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4번 문항에서 지금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노력 과정 쓰셔야 되죠. 노력한 과정 쓰시고요. 두 번째로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로 계획,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0자면은 사실 4번 중에 짧은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00자를 노력 과정과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잘 비중을 좀 골고루 섞으셔서 4번을 작성하신다면 광운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을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광운대학교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문항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9학년도에 광운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이 영상과 함께 매력적인 자소서 완성하셔서요, 내년에 꼭 광운대학교 입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